일단은 제가 오늘 몇 시지? 그 현장 오후에 가서 현장 조사할 때 그 조사하는 방법을 좀 오전에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나가서 식사하시고 갔다 와서 그 이동해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그 먼저 시험장에 가면 나무 그 15본을 그 묶어져 있어요, 번호로. 그 15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흉고 직경하고 수고를 측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흉고 직경 같은 경우는 윤척을 줘요, 거기서. 윤척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 윤척 있잖아요. 윤척으로 나무 이렇게 뭐 수고를 재시면 돼요. 예.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윤척이나 예전에는 뭐 직경 테이프도 줬는데 지금은 뭐 윤척만 이것만 주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예. 윤척으로 흉고 직경을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고를 측정하시면 돼. 수고는 순토 경사계하고 순토 측고계, 그러니까 보통 크리노미터하고 화이트미터 이걸로 이제 나무 수고를 측정하시면 돼요. 15개. 그 다음에 뭐 수령 이거는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방위를 재시면 되거든요. 그 표준지에서 방위. 그래서 흉고 직경하고 수고하고 방위를 잰다 생각하시면 돼요. 2시간 30분인데 현장에서 이거를 한 1시간 안에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아까 말했던 흉고직경, 수고, 방위를 재고 그 야장을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윤척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나무 나면 이렇게 나무 딱 재잖아요. 재면 이게 걸리거든. 나무에 걸리면 보시고 이렇게 야장에다 적으시면 되는데, 적으실 때 지금 이게 뭐 23.4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2cm 괄약으로 적거든요. 23.4면 24. 그 다음에 뭐 20.5면 20. 이렇게 2cm 괄약으로 바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흉고 직경을 잴 때는 여기서 보시면 1.2m, 나무 높이에서 1.2m 재거든요. 보통 이제 가슴 높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좀 가슴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장 가기 전에 이렇게 밑에서 지면에서부터 1.5m 여기 정도 보통 되거든요. 여기다 뭐 체크 테이프를 붙이든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확히 여기서 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보통 이렇게 경사지만에 있잖아요.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경사지 위쪽에서 이렇게 재셔야 돼요. 경사지 위쪽에서 이렇게 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뿌리부가 혹시 돌출될 데가 있다면 이 지면에서부터 재는 것이 아니라 요 뿌리 있죠. 여기에서부터 1.2m를 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흉고 부위가 비대평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요 제일 상단부하고 하단부 있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 추가적으로 나무가 예를 들면 여기가 1.2m라고 할게요. 1.2m. 그러면
흉고 이하에서 지금 분지가 됐잖아요. 그때는 각각 한 번씩, 한 번, 두 번으로 보겠죠, 그러면. 흉고 이하에서 분지가 됐을 때는. 그런 나무는 없는데,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사지에서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휘어서 자란 나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항상 흉고 직경을 측정할 때 이 수간의 직각으로 재셔야 돼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수간에 대해서 직각으로 잰다. 예. 이렇게 재면 안 되고 수간의 직각으로 잔다. 이렇게 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서 그 흉고하고 수고를 측정해야 되는데 수고는 20m 떨어져서 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흉고 직경을 다 재셔요. 15번에 대한 흉고 직경을 다 재시고 그리고 나서 수고를 재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한 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재라 이거죠. 경사지 위쪽에서 재고. 또 수간이 흉고 직경 이하에서 분지됐을 때는 아까 하나씩 측정하고 흉고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분지된 나무는 팽배 또는 위축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아까 상단, 하단을 재가지고 이를 평균하면 되고. 네. 이런 나무들은 근데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없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와서 구두 질문을 하거든요. 이때 물어봐. 네. 흉고 직경이나 수고를 재기 때문에 뭐 흉고 직경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직경 테이프인데 직경 테이프는 하나는 뭐 센티미터,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지금은 이거 안 주니까 예전에 이거 줬을 때 헷갈리신 센티미터로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2cm 권력, 예를 들면 33점 몇 나왔잖아요. 그럼 몇이다? 34. 그러니까 짝수로 항상 적으시면 돼요. 짝수로. 그러니까 33점 몇, 그럼 홀수잖아요. 33. 그러면 플러스 1. 뭐 34점 몇이다. 그럼 짝수면 벌리고. 예. 그리고 딱 정확히 33으로 나왔어요. 33.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로. 네, 34로. 홀수면 무조건 1을 더해 보셔요. 33이면 1을 더해 34로. 이런 식으로. 네. 흉고 직경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cm 미만은 측정을 안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저희가 인목을 조사하는데 6cm 미만은 안 잰다. 예. 그리고 특별한 건 없죠. 요거 같은 거는 지금 직경 테이프로 되거든요. 그럼 몇이겠어요? 흉고가. 예? 20. 그렇죠. 20. 19점 약 6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되겠죠. 예. 네, 이것도 지름 19점 몇이니까 20 정도. 요 제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뒤에 옆에다가 매일 하나씩만 적어 주십시오. 네. 네, 그 옆에다가 적어 주세요. 네. 이것도 하나씩 뒤로 넘겨 주시고. 잘 알아먹게 적어 주셔야 돼요. 뭐예요 이게? I? 108 DY 뒤에다 다시 크게 써줄까요? 아니. 108 DY. 108 DY 다영.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 좀 뒤로 전달해 주세요. 네. 이거하고 이것도 뒤로.
지금 그러니까 흉고 직경은 뭐 어렵지 않죠. 흉고 직경은 측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고 측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수고는 일단은 축고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측정할 나무의 밑동과 윗끝이 잘 보이는 곳에서 측정한다.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산이다가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측정 위치가 가까우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나무 높이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보통 20m에서 측정해라고 해요. 진안에서는 20m. 15m인 줄 알았어. 네. 양산에서는 15m에서 해라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진안이기 때문에 20m에서 20m 줄자를 줘요. 저 뒤에 보면 줄자 있거든요. 그 줄자로 본인이 20m 재가지고 20m 떨어진 곳에서 나무 위하고 아래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사지에서는 뿌리 근처보다 높은 곳에서 측정한다. 경사지에서는 여러 방향에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하고 평탄한 곳에라도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지금 이렇게 산이잖아요. 좀 잘. 네. 여러분들의 시험장이 지금 산이거든요. 산이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겠죠. 하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에 표준지가 색깔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표준지가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으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0m, 20m. 근데 이 나무를 재려면 우리가 몇 미터 떨어져야 되는가요? 20m. 그러니까 내 표준지는 여기지만 20m 재다 보니까 상대방 표준지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 20m 떨어질 때 항상 수평거리로 이동하셔야 돼요. 뭐 위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뭐 아래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밑에서 내면 더 안 되겠죠? 안 되고, 이 나무와 같은 높이로 쭉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걸어가가지고 수평 높이에서 나무 축고기를 재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순토 크리오미터 재는 건데, 먼저 잡는 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이걸 다 주거든요.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으면 검지로 이걸 받치고 이거 엄지로 잡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 여러분들 해보실 건데, 근데 재실 때 보시면 두 눈을 뜨고 이렇게 항상 하죠. 두 눈을 뜨고 나무를 재고, 그러면 왼쪽 눈은 나무를 봐야 되겠죠. 왼쪽 눈은 나무를 보고 오른쪽 눈은 이 안에 있는 눈금을 보는 거예요. 눈금 보면 이따 여러분들 혹시 하나씩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저 축고기? 네. 하나씩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검지로 잡고, 안에 보시면
눈금이 보이시죠? 그리고 눈금이 보이고 가운데 검은 이게 있죠. 검은 거. 네. 그게 뭐냐면 수평으로 있는 거? 예, 수평 워킹 거기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가 나무 맞히는 거예요. 나무 제일. 그리고 한번 이거 잡고 제일 위로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시면 그 하늘로 보세요. 하늘로 쭉 보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15분의 1은 15m에서 잰 거리. 그 다음에 20분의 1은 20m에서 잰 거리.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퍼센트 있죠. 퍼센트 경사. 근데 지금 축구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크리노미터하고 하이트미터가 있는데 보시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 크리노미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운금이. 왼쪽은 각도, 오른쪽은 퍼센트 경사.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보니까 두 개밖에 없다. 이건 뭐다? 크리노미터. 네. 그리고 하이트미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긴 한데 눈금이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왼쪽이 아까 쭉 올려봤을 때 20분의 1 있거든요. 20m에서 쟀을 때 수고. 가운데는 15m였을 때 수고. 제일 오른쪽은 퍼센트 경사. 그 크리노미터죠. 이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하이트. 이것도 세 개인데 하이트미터인데. 이 세 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진하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돌리는 게 아, 돌려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방향도 같이. 예. 여기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예. 돌려가지고 보면서 자기 눈에 이렇게 약간 좀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이게 평행하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되면 안 되고 평행하게 옆으로. 예. 근데 90도가 딱 안 되는데.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2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있죠. 예. 어떻게 좌측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게 12 가운데가 9 빼놓치기 6이면 어떻게 읽어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죠. 제가 지금. 보시면은 먼저 크리노미터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크리노미터. 이 크리노미터 같은 경우는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 왼쪽이 각도, 오른쪽이 퍼센트 경사. 저희는 오른쪽을 항상 읽어요. 퍼센트 경사, 크리노미터. 퍼센트 경사.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 나무 20m 떨어져 있는데 제일 상단 아까 검은 게 있죠. 검은 게 지금 45%가 나왔어요. 45%. 이게 45%가 나오고 밑에 쭉 밑에를 봤어요. 이렇게 근원부를 봤더니 마이너스 2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요. 45하고 25를 더하고 곱하기 0.1을 해줘요. 20m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14.0이 있죠. 요게 수고입니다. 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5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해야죠. 아니 그럼 여기 계산해서 45 그래도 플러스 25. 그래서 플러스 25. 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네. 그 근원 경우 봤을 때에 네. 그냥 그 플러스 위하고 아래하고 더하면 된다. 아니 이제 그거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위에가 플러스 45죠. 여기가. 네. 여기도 뭐예요? 플러스 15잖아요. 네.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0이고 이제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겠죠. 이 경우는 요 높이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45에서 15를 빼야죠. 플러스가 나왔을 경우는. 요걸 빼야 되니까. 45에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15를 더해보면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플러스 값이 나왔을 때는 빼준다. 곱하기 0.1은 똑같고.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해되시죠? 원래는 그러면 함수가 마이너스 함수인 모양이네.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니까 네. 있는 걸 그대로 마이너스 시키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쉽게 생각하면 자, 한번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나무가 있어요. 수평에서 쟀어요. 그럼 수평이 되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 상단 보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가 0값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뭐 45가 나오고 마이너스 10값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이니까 더 해야 되겠죠. 반대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지형상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공중부양에서 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잰다 하면 여기가 지금 0값이잖아요. 뭐 여기를 보면 여기가 뭐 플러스 뭐 45다. 여기를 또 봤더니 여기가 플러스 10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5이기 때문에 10을 더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빼야 되겠죠. 이게 이론상으로 요 값을 빼야 되기 때문에 45에서 10을 빼면 몇이겠어요? 35. 요게 지금 35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35. 네. 요거는 45에서 10이니까 이게 전체 값이 55가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재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를 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위에 쭉 보시고 서서히 쭉 내려보면 0값이 있어. 0값 아래인가 위에인가 이걸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나오면 빼야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20m이기 때문에 그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부터 보시고 쭉 내리면서 0 아래인가 위에인가. 그리고 보시면 0 내리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해되시죠? 네.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0 보시고 0 바로 아래가 플러스가 있고 0 위쪽이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반대예요, 이거는.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기계에서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쭉 보시고 0 아래인가 위에인가 그걸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노미터는 이렇게 재시고 그 다음에 하이트 미터 있죠. 아까 하이트 미터는 몇이라고 했어요? 눈금이 3개. 제일 왼쪽이 20m에서 쓰고 가운데가 15m에서 쓰고 오른쪽이 퍼센트 경사. 그래서 지난해에서 같은 경우는 하이트 미터를 받았어요. 그럼 눈금 어떤 걸 봐야 되겠어요? 매일 왼쪽 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 하이트 미터 같은 경우는 그 곱하기 0.1을 안 해도 돼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쭉 가서 재 보니까 하이트 미터 같은 경우는 위에가 예를 들면 플러스 17 밑에를 쭉 재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럼 몇이에요? 20. 17 플러스 3 하면 20.0m. 바로 그냥 곱하기 0.1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는? 하이트 미터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그렇죠. 3개짜리 있는 거. 3개짜리가 뭐예요? 하이트 미터. 요것도 물어봐요, 감독관이.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순토 하이트 미터. 영어로 해야 돼요.
순토는 회사 이름이고 아, 순토가 회사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하이트 미터가 이제 그 높이 재는 거. 네. 15로 했을 때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이튼 15m에서 했을 때. 15m 했을 때는 조금 오차가 있겠죠. 아, 예. 그럼 무조건 20 맞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20m에서 재면 20m로 보는 거고, 만약에 시험장이 양산이다. 양산은 15m라고 하거든요. 그럼 가운데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양산은 15m하고 진화는 20m를 하냐면, 아까 보시면 나무 높이만큼 떨어져서 측정하는 게 오차가 제일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안 같은 경우는 수고 평균 수고가 약 20 정도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20m로 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소나무거든요. 그리고 평균 수고가 그렇게 크진 않아. 거기 한 15m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하이트 미터를 이렇게 주면서 15m로 해라고 해요. 수령 차이가 있나 보네요. 수령 차이가. 그 아무튼 그 소나무가 그렇게 뭐 장목이 아니라서 산에 있는 거라서. 그러면 양산 같은 경우는 길이도 몇 미터로 해야 되겠어요? 15m로 해서 15m로 재고, 하이트 미터도 가운데 거를 보고, 진안 같은 경우는 20m로 재고 제일 왼쪽 거를 보시면 되겠죠. 예. 이게 항상 헷갈리시는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헷갈리시니까 쭉 보시면 제일 위로 올려 보시면 20분의 1, 15분의 1 적혀 있어요. 하이트 미터는 20분의 1, 15분의 1. 아, 네. 그래서 20분의 1은 뭐예요? 20m에서 재는 거. 그거 하이트 미터예요? 클리노미터예요? 크리노.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하이트 미터니까 쭉 위로 올려보세요. 우리 밑에 있는 거 지금 그게 아. 거시기죠? 길이 20분의 1, 그렇지 20m 했을 때. 20분에 15분에 보이는가 봐요. 그러죠. 예. 예. 이제 이게 진안, 낙엽성 표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측정하실 때 이제 그 줄자를 잴 때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부터 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줄자로 재시고, 그 다음에 마신사에서 20m 재는 건 상관없나요? 그냥 20m만. 수평 경사는 쭉 옆으로. 20m가 이게 20m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 그냥 감안하지 말고 20m만. 그러죠. 예. 간혹 이제 그거를 뭐 구두 질문으로 물어보긴 해. 그거 제가 아까 드린 거 있죠? 그 현장 구두 질문. 남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까 하나 남았을 건데? 예. 여기 보시면 수고 측정 관련 질문에서 2번 있죠, 2번. 경사진 곳에서 축고기 사용법을 설명해 보세요. 방금 그 질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이거 했는데, 자, 요 경사지잖아요. 경사지 다음에 원래가 지금 여기에서 재야 돼요. 여기가 지금 20m예요. 20m. 근데 경사지니까 지금 여기 사거리잖아요. 사거리. 그러면 당연히 사거리가 어떻게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감독관이 물어요. 경사지에서는 어떻게 재야 되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빼고 곱하기 요 각도 있죠, 각도. 코사인 9를 곱해 주잖아요. 요 코사인 9가 요 각도거든요, 각도. 네, 경사 각도. 요거 9도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게 구도다 해요. A, B, C다 하면 코사인 9는 A분의 B잖아요. A분의 B. 그러면 코사인 9분의 1은 B분의 A. A를 구하려면 A분의 B, B분의 A. A를 구하려면 B 곱하기 잠깐만. 코사인 9는 A분의 B. 아, 수평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맞네. 이게 A를 A 곱하기 코사인 9죠. 아닌데? 사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아, 수평거리를 구하니까 맞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 사거리잖아요. 사거리 A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그러면은 A는 B를 구해야 되니까 A를 구하구나. A는 A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이. A를 구해야 맞아. 그러니까 A를 구하려면 코사인 9는 A분의 B. 코사인 9분의 1은 B분의 A는 B 곱하기 코사인 B 나누기 코사인 9인데. 왜 그러지? 이게 지금 20이고. B값은 20. A 값을 알기 위한 B 곱하기 20. 코사인 9는 20분의 A. A는 20 곱하기 코사인 9. 맞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헷갈리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A 값을 구하는 거. 지금 이게 20이잖아요. B는 수평이 B는 20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9도는 20분의 A분의 20이죠. 우리가 지금 A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 9분의 1은 뒤집어 20분의 A. A는 20 나누기 코사인 9. 20 나누기 코사인 9. 네. 이게 0.2니까. 0.2니까 이렇게 바로 해버렸네. 20 나누기. 이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코사인 9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거기 뒤에 써져 있거든? 0.987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질문 답해 보면, 경사진 곳에서 측고기 측정법. 수평거리를 취할 수 없으면 사거리와 경사각을 측정하여 수평거리를 환산한 후 순토기의 오른쪽 퍼센트 경사 이용하여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여 산출한다. 예. 그러니까 말이 복잡한데 어떻게 그냥 대답하시냐면 이 사거리에서는 수평거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코사인 값을 곱해서 수평거리로 환산해서 측정해 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수평거리 사거리에서는 수평거리로 곱의 코사인 값을 구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작업형 그 예상 질문 답변 자료 있죠. 요것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항상 그 두 가지를 물어봐요. 흉고 직경 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수고 측정 방법 두 가지. 왜냐하면 현장에서 흉고 직경하고 수고를 측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거의 이 안에서 많이 물어봐요. 흉고 직경 어느 부위를 재야 되냐. 가슴에서부터 지상부 1.2 높이에서 측정하고 흉고 직경 재는 방법은 이거 설명하면 되죠? 예. 이게 고정자, 이동자를 이동해서 측정하면 된다. 몇 cm부터 측정하냐? 6cm 이상부터 측정한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분지될 경우 1.2m 이하에서 분지됐을 때는 각각 한 번, 1.2 이상에서는 한 번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기울어졌을 때는 아까 다 설명한 거죠? 예. 타원형인 경우도 넓은 쪽과 좁은 쪽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척하고 비대 측정했을 때도 보시면 제일 위하고 아래에서 평균값. 뿌리가 돌출됐을 때는 그 돌출된 위에서부터 1.2m.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뭐 12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럼 1.2m에서 재는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인목 제적표가 있거든요. 그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그 인목 제적표가 이 흉고 직경 기준 1.2m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cm 괄약으로 왜 측정하는가? 이것도 2cm 괄약으로 제적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편심생장 있죠. 편심생장. 21번이면 편심생장인데 이 편심생장이 뭐냐면 경사지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한쪽으로만 조금 그 성장하는 게 편심생장이거든요. 그래서 침엽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압축 이상제. 그 다음에 화렵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인장 이상제. 불어오는 방향, 오타입니다. 불어오는 방향으로 인장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사지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경사지가 이렇게 했는데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소나무다 하면 소나무다 할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면 이 침엽수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이렇게 나이테가 있으면 나이테가 이런 식으로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게 압축된다 이거죠. 압축 이상제. 침엽수는. 화렵수 같은 경우는 반대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제 인장. 이게 보다 화렵수. 이게 편심생장이다 이거죠. 침엽수는 어때요? 불어오는 쪽에 압축. 화렵수는 인장. 그 다음에 수고 측정 방법에서도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대로 외워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보통 답변하실 때 좀 요령이긴 한데 그 감독관들이 와서 이제 보통 질문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가냐면 저기 그
기술사 분들이 좀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좀 귀찮아해요. 가기 싫어해. 왜냐면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또 뭐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데 그 억지로 그냥 순번 매겨서 다음에 네가 가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안 하셔. 그냥 흉고 직경 어떻게 재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물어봐. 뭐 가서 열심히 흉고가 이렇게 1.2m에서 이하에서 분지대 어떻게 이렇게 안 물어봐요. 흉고 직경 어떻게 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령은 뭐냐면 길게 항상 이해되시죠? 방금 얘기했던 거 1.2m에서 재야 되는데 수고가 1.2에서 분지대에서 각각 재야 됩니다. 그리고 흉고 부위가 비대팽창 됐을 때는 위아래를 재서 평균으로 돼야 되고 혹시 뭐 타원형일 경우도 장경과 단경을 재서 평균으로 재고 혹시 뿌리부가 돌출됐을 때는 뿌리부에서 빼서 재고 이렇게 사선으로 자랐을 때는 수관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얘기하시죠. 그럼 수고 측정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봐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길게 답변을. 수고 측정을 할 때는 초두부와 근원부가 잘 보이는 곳에서 측정하고 가능하면 수고 높이만큼 떨어져서 재야 오차가 없기 때문에 수고 높이만큼 재야 되는데 이제 진안 같은 경우 여기가 평균 수고가 약 20m 재기 때문에 20m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초두부를 재고 근원부를 잘 보고 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설명을 해라. 이게 예, 말씀하시. 그래. 그러니까 이게 5점이거든요. 5점. 5점이기 때문에 감독관이 얘기했을 때 좀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뭐랄까 좀 건성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 조금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1점이라도 아쉬우니까 내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젊은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항상 조금 열심히 하는 그 멘트와 액션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측정 시 6cm 이상부터가 네. 이게 우리나라는 말구 측정 가슴거든요. 그걸로 하죠. 그것 때문에 6cm 이상은 아니 그건 아니고 그 흉고 직경이잖아요. 흉고 직경이 지금 6cm 이하는 좀 쉽게 하면 치수라고 해요. 치수 어린 나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무 지금 수고하고 직경을 측정하는 이유가 그 뭐 나무 수고하고 직경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제적을 알고 싶어서 재는 거거든요. 근데 제적표에 보면 이제 내일 제적표 보실 건데 제적표가 6cm 이하는 안 나와요. 아예. 예. 6cm 이상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나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거기에 인목 제적이 얼마나 되냐 그거를 하려고 지금 조사하는데 6cm 이하 해봤자 뭐 제적 거의 나오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적표에서도 6cm 이하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 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간혹 이제 또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또 오셨는데 이제 자격증 뭐 그 왜 따시려고 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물어봤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좀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 뭐냐면 제가 지금 산림 쪽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금 자격증이 필요해서 계속 자격증 없이 일하다가 지금 합격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기 합격했는데 지금 2차 실기에서 바빠서 계속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이번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비굴한데, 예, 비굴하니까 그러시구나 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주셔가지고 길게 말하는 연습 이해되시죠? 길게 말하는 연습 하시면 돼요.
다른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예. 층생 이거는 이파리를 보여주나요? 네, 이파리를 그 현장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피트병 잘라가지고 5개를 놔둬요. 5개, 하나, 3, 4. 현재 자라 있는 네, 현재. 나물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파리, 이제 가지. 딱 잘라서 이렇게 주는 거죠. 전 참나무 주면 어렵던데요. 여기 보시면, 네, 그래, 절차 보시면. 뭐 신갈 뭐 떡갈 잎이 좀 비슷비슷한 게 있는데. 그렇죠. 하층 식물은 굉장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감독관이 5개를 따고 이제 그날마다 틀려지죠. 그날마다 잘라서 내니까. 수피 같은 거 보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잎이 요로 이거를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참나무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나무만. 참나무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주변에 항상 많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헷갈려요. 흰가라고 떡가라고. 하층 식물인데 참나무 그런 것도 나오나요? 네. 그거를 그냥 통상적으로 하층수생이라고 표현해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잘 설명하셨던데. 네. 뭐 참나무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식사하러 가시죠. 보통 우리가 참나무 오형제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뭐 상수리 하고 굴참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상수리, 굴참. 그 다음에 갈참, 졸참. 그 다음에 신갈, 떡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상수리하고 굴참은 이렇게 잎이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이고 잎자루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원형이고 잎자루가 있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잎이 앞뒤가 있잖아요. 앞뒤. 이 굴참은 뒤쪽 있죠. 뒤쪽. 뒤쪽이 약간 회백색, 백색. 쉽게 백색. 우리가 여러분들 굴 있죠? 굴 좋아하시죠? 무슨 색이요? 회백색. 이해되시죠? 예. 이파리를 봤는데 뒤로 뒤집어 봤더니 굴색이네. 그러면 굴참. 이 뒤집어 봤더니 그대로 녹색이에요. 그러면 상수리. 이거 설명해 드리고 한번 같이 찾아보게요. 그 다음에 갈참하고 졸참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잎자루가 이것도 있어요. 잎자루도 있고 겉이 있죠. 겉이가 약간 이건 부드러워. 갈참은. 근데 졸참은 이 뾰족해. 뾰족. 이거는 겉이가 어떻게 하다? 부드럽고 이거는 뾰족하다.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연관하면 우리가 그 뭐 예전 그 쫄병들 이렇게 삼지창 뾰족한 거 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연관해서 쫄병들이 그 뭐 삼지창 뾰족하게 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갈하고 떡갈은 뭐냐면 잎자루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잎자루가 없고 굉장히 커요. 잎이 또 엄청 커. 둘 다 똑같아. 엄청 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잎을 뒤집어 봤어. 뒤집어 봤는데 그 뒤편에 이렇게 그 잎맥이 있잖아요.
인맥에 털이 엄청 많아. 떡갈은 여기 털이 엄청 많으면 떡갈. 근데 신갈은 인맥에 털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밋밋해요. 이렇게. 그럼 뭐다? 신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수리하고 굴참은 입자루가 있고 긴 타원형이고, 뒤로 뒤집어 봤을 때 회백색이면 굴참. 그리고 갈참하고 졸참은 둘 다 입자루가 있는데 겉이가 부드러우면 갈참, 뾰족하면 졸참. 그 다음에 이거는 큰데 뒤로 뒤집어 봤을 때 털이 많으면 떡갈, 털이 없으면 신갈. 이렇게 해서 한번. 저 청나무 입이 좀 작나요? 입이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한꺼번에 해놨네. 이게 굴참이구나. 회백색, 상수. 여기서 볼까? 여기서 이거 전에 이게 지금 상수리잖아요. 상수리인데 뒤편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게 좀 흰색이죠 이게. 굴참은. 예. 그 다음에 떡갈하고 신갈인데 떡갈은 털 있죠 털.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는 털이 많아요 여기에. 입자루가 없고 털이 많고, 여기는 입자루가 없고 털이 없어요. 갈참은 이게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건 좀 뾰족하죠. 졸참. 입자루가 있고 둥근 타원형인데 뾰족한 건 졸참, 갈참. 아무튼 구분하기 어렵겠네. 인간까지 나왔구나. 예를 들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입자루 있죠? 긴 타원형인데 갈참, 졸참. 이거는 회백색. 긴 타원형인데 입자루가 있건데 굴참. 털이 잘 안 보이네. 털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떡갈나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털이 많죠. 이렇게. 근데 신갈나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신갈인데 털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는 좀 자주 나오긴 해요. 참나무 육형제는 주변에 항상 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요것만 어떻게 보면 6개만 외워도 뭐 1, 2점은 맞을 수 있으니까. 가슴은 이제 그랬죠.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시험 보시니까 지난해에서 그래도 잘 나오는 거 조금 해놨어요. 잘 나오는 거 이렇게 표해놨고, 그 다음에 요것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작업형 교재를 만들었는데,
뒤쪽에 예, 하청 식생하고 앞에는 이제 뭐 경영계획 내일 할 건데 저적표랑 이거 해놔가지고 제가 이제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식사하시고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와서 오후에 또 현장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일 와야 돼? 예, 같이 식사로 갈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1차보다 2차가 더 어려운가요? 1차 시험보다 지금 이게 지금 2회 차잖아요. 네. 2회 차가 그 필답이라든가 저 실기 쓰는 거라든가 그 예. 경영서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들리는 말로는 뭐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놓고 오면 1차 때 많이 합격시켜버리고 2차 때 뭐 이렇게 비교를 좀 줄인다는 그런 말도 있고. 아니야, 그런 거. 네, 똑같아요. 아, 예. 일단은 그 여러분들 그 식사하는데 그 식사 비용도 그 교육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같이 결제하고 드실 테니까 같이 이동하시길. 여기 다시 들리면 이거 집어치게 네, 놔두세요. 여기다 놔두고 같이 이동하시고.